코로나19 충격파로 국내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에 진입했죠. 버티던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놀라면서 바로 0.5%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린 B컷을 단행했는데요. 이번 조치로 과연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잠재워질 수 있을지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윤영 기자와 함께 이 부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에서 금리 내리고 사실 만 12시간 만에 맞습니다. 내린 거지 않습니까? 어제 굉장히 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15일 새벽에 미국 연준이 추가로 1%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를 이제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어제 오후 4시 30분에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낮췄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0%대 기준금리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임시 금통위 회의가 열리는 거는 정말 이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 할 때 좀 개최가 되는데 이 앞서서 열린 사례가 미국 9.11 테러 직후였던 2001년 9월 이때는 0.5%포인트 인하했고요. 이번과 똑같은. 그 이후에 이제 금융위기였던 2008년 10월에는 0.7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열린 이 코로나19로 인해 열린 어제 그 회의가 이제 총 임시금통위 세 번째 회의였는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9.11 테러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만큼의 위기 상황이다라고 한국은행이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달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한국은행 측에서는 사실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을 계속 내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연준에서 좀 이렇게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간 상황이 어땠는지도 사실 궁금하고 그쵸. B컷이라고는 하는데 연준과 비교하면 이게 B컷 느낌이 잘 안 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시장에서 0.25%냐 0.5%포인트냐 근데 어쨌든 0.5%포인트가 B컷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 안에는 있는 그런 인하 폭이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B컷을 단행한 이후 이걸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충격이 이만큼 클 줄은 몰랐다라고 이제 한국은행이 인정을 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연준뿐만 아니라 영국 영란은행도 이제 0.5%포인트 내린 이 B컷을 주요 중앙은행이 단행을 했는데 근데 한국은행은 사실 그간 이 핵심 이유가 그 부동산 시장으로의 조금 자금 쏠림, 이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로 인한 좀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행보를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방금 말씀드린 이 정부가 지난해부터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에 조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 이러다 보면은 이 한국은행이 정책에 좀 엇박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좀 주저해온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15일 연준이 추가로 앞서서 0.5%포인트 그리고 1%포인트 추가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게 결정적이었는데 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이 연준의 1%포인트 인하가 좀 이번 그 임시금통위에 결정적이었다라고 이제 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좀 미룰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건데 이 금리 인하 폭 자체도 원래는 0.25%포인트를 인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0.5%포인트까지 B컷을 한 거는 코로나19 충격이 이제 과거 메르스나 사스에 비해서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대응 강도도 그만큼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0.25%포인트 요걸 주장했던 금통위원은 단 한 명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기준금리의 인하 배경 이주열 한은 총재의 말 준비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의 강도, 속도가 저희를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훨씬 또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 위축의 정도가 당초 예상보다는 크고 또 그것이 세계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그 영향도 상당히 장기화할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과 견주어 봤을 때 금통위원 중에서 0.25%포인트를 얘기했던 위원이 한 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로 사실 지금은 좀 적극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한 때인데
이번에 0.5%포인트가 떨어지다 보니까 글쎄요, 시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지, 그러니까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부호가 붙는 분위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핵심 이유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시장이 느끼는 공포가 핵심이 이 금융 부분이 아니라 실물 경제잖아요. 예. 물건을 사고 팔거나 소비가 안 되고 그런 게 핵심인데 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좀 비교를 하는 게 맞는데 이 금융위기는 사례는 이제 금융에서 촉발된 문제가 실물 경기의 둔화를 가져왔다면 이번 코로나19는 반대로 이 실물 경기 둔화 우려가 이 자산시장,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패닉을 좀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오늘 새벽 다들 보셨겠지만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긴급 인하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뉴욕 증시가 1987년 그 블랙 먼데이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왜냐? 중앙은행이 이렇게까지 극약 처방을 내릴 정도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다. 요걸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알리면서 그렇죠. 불안감도 커졌고 그리고 이 연준 이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0%로 완전히 내려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통화 정책 여력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너네가 그 중앙은행이 조치를 할 거냐 좀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까 저렇게 미국 증시가 폭락했다라는 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트럼프 대통령도 간밤에 뭐 8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8월까지 나빠질 수도 있고 플러스로 그 미국 전역을 봉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일부 지역의 그 이동을 봉쇄하는 것을 예. 검토하고 있다. 유럽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드린 실물 경제 우려가 트럼프 발언을 통해서 더 불안해지면서 그렇죠. 증시가 낙폭이 커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국내는 어떠냐? 좀 국내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준금리는 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인 실효 하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국내 기준금리의 실효 하한은 통상 이제 0.5%에서 0.75%라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물론 이 실효한이라는 게 무슨 뭐 수학처럼 막 계산을 해서 이게 딱 정해지는 숫자는 아니지만 예. 이 한계까지 내려가면은 더 이상 좀 정책 여력이 없다. 좀 이런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미국처럼 똑같은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불안감에 조금 지금은 좀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이 코스피도 4% 급락한 채 1650선이 붕괴됐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500선을 내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면 추가적인 조치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취재를 해보면 네. 글쎄요, 좀 여력은 있습니까? 일단 그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이 통화 정책 대응 이게 기본적인 게 기준금리 인하고요. 예. 플러스로 이 직접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걸 비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기준금리가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뭐 추가 인하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설령 내린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 그다음에 이 추가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있는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적인 수단 말고 이 시장의 직접 유동성, 통화를 공급하는 비전통적 방안도 추가적으로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고 실제 이 한국은행도 이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비전통적 수단 그러니까 이 비전통적 수단이라는 게 뭐냐면 그 한국은행이 뭐 은행채나 이런 걸 직접 매입을 한다거나 연준의 양적 완화를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겠죠. 네,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기에는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복잡하긴 하다고 해요. 예. 이게 법도 고칠 게 많고 여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런 그 뭐 채권 매입이나 예. 이 정도까지는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통적 수단도 선택지에 둔다는 얘기인데 이 관련해서 이주열 총재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는 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이제 다 TV에 올려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 또 그렇게 대응해 나갈 거다. 이런 말씀으로 그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뭐 금융시장에 있는 분들은 너무 체감을 잘 하시겠지만 다만 일상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로금리가 주는 민감도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 0% 제로금리가 그러면 일상에 주는 영향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이쪽 분위기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선
이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막 당장 드라마틱하게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정책 수단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당장 변화가 있는 거는 은행에 가셨을 때 예금금리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집니다. 네. 그래서 1월만 해도 이 예금금리가 그 1.5% 정도였는데 이 주요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3월 들어서 이미 1% 정도까지 확 떨어진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인하분이 반영되면은 예금금리도 0%대,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받는 이자의 이율이 0%대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가장 관심이 큰 사항이 이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낮아지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KB국민은행과 뭐 우리은행, 이제 NH농협은행은 이제 오늘 17일부터 이 변동형 기준으로 주담대 금리를 기존보다 소폭 이제 내릴 예정인데 바로 이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바로 이어지진 않지만 이 최저 2.5% 포인트 정도까지 좀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제 예금 금리와 이 대출 금리의 변화는 이제 표면적인 어떤 그런 사안이라면, 근데 이제 좀 핵심으로 들어가서 보자면 이 저금리, 제로금리가 의미하는 거는 이 원금 보장이 됐을 때 이 일반적인 금융 상품으로 뭐 3%, 4% 좀 이런 수익률을 내는 금융 상품을 이제 찾기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이게 금융시장에서의 하는 그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고. 예.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아무래도 예금금리가 낮아지고 수익률이 낮아지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거든요. 주식이나 아니면은 부동산 같은. 이론적으로는 이 주식이나 집값 상승이 동반돼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일 때 이 분석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재 코로나19 충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실물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내려간다고 해도 이 위험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까? 이거는 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대다수입니다. 예. 한국은행도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제일 관심이 큰 거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다 보니까 언급을 했는데, 이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주열 총재는 이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뭐 집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예. 이번 금리 인하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홍춘우 박사와 함께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또 전망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